자, 코딩 AI인 클라우드 코드에 태스크스라는 아주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있던 투두스라는 할 일 목록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는 기능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AI랑 협업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뭐랄까 혁신에 가까운 변화거든요. 지금부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로 그냥 이름만 살짝 바꾼 그런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개발자들이 클로드 AI랑 소통하고 또 같이 일하는 그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지금 딱 듣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좋긴 한데 뭐 똑같은 기능에 이름만 또 그럴싸하게 바꾼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태스크스 기능은 진짜 달라요. 왜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정말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간 도약인지, 그리고 개발자라면 왜 이걸 꼭 주목해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이 새로운 태스크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먼저 뭘 해결하려고 나왔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기존 시스템이었던 토토게스가 가지고 있던 명확한 한계, 특히 좀 복잡하다 싶은 프로젝트만 만나면 속수무책이었던 그 문제점들 말입니다. 이 토토즈라는 게요, 사실 한 번에 딱 끝나는 간단한 작업에는 뭐 그럭저럭 쓸만했어요. 그냥 간단한 체크리스트 정도는 클로우드가 잘 기억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프로젝트가 조금만 커지거나 복잡해지면 와, 이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이게 완전 일회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션을 닫아버리면 하던 일이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둘째, 고립되어 있었어요. 내가 시킨 일을 다른 AI 에이전트랑 공유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가 없었어요. 그냥 할 일 목록만 쫙 나열돼 있을 뿐이지 뭐부터 해야 하는지 그 의존 관계를 전혀 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태스크스는 과연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한계를 아주 멋지게 극복하는 3가지 핵심 기능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해결책은 정말 명쾌합니다. 바로 이 3가지 핵심 기능이에요. 첫째, 영속성. 이제 작업 내역이 파일에 딱 저장이 되니까 세션을 껐다 켜도 아무것도 안 사라져요. 그대로 남아있죠. 둘째, 의존성. 이젠 이거 먼저 끝내야 다음 작업할 수 있어 하고 일의 순서를 정해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바로 협업입니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작업 목록을 같이 보면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3번째 핵심 기능, 바로 협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지점이 태스크가 우리가 클로드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진짜 이유거든요. 근데 이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이 환경 변수 딱 한 줄만 설정해주면 끝입니다. 뭐랄까, 같은 프로젝트 아이디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마치 같은 회의실에 들어온 것처럼 마법같이 똑같은 작업 목록을 보면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보세요. 마치 진짜 한 팀처럼 AI 에이전트들이 각자 나는 인증 기능 맡을게, 나는 데이터베이스 할게, 나는 테스트 코드 짤게 하면서 다른 부분을 맡아서 동시에 착착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중앙에 있는 작업 목록 하나로 완벽하게 조율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새로운 태스크스 기능이 사실은 커뮤니티에서 이미 기발한 편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문제에 대한 아주 공식적이고 멋진 정답이라는 점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커뮤니티에서 썼던 랄프 위검루프라는 편법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AI가 일을 하다가 저 이제 그만할래요 하고 멈추려고 할 때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하면서 계속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억지로 붙잡아두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랄프 루프가 하나의 작업을 끝내기 위한
좀 무식하지만 영리한 꼼수에 가까웠다면 이 태스크스는 수많은 작업을 정교하게 지휘하는 이제는 클로드 코드에 아예 내장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내 작업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제 실제적인 워크플로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태스크스 기능을 대체 언제 써야 할까요? 사실 간단한 버그 하나 고치거나 함수 이름 바꾸는 그런 작은 일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번거롭죠. 하지만 여러 파일에 걸쳐서 새로운 기능을 통째로 만들거나 코드베이스 전체를 싹 다 정리하는 대규모 리팩토링처럼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필요한 큰 작업에서는 태스크스가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작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프로젝트 감독이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의 큰 그림,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거죠. 다음 단계는 클로드한테 이 프로젝트를 잘게 쪼개서 세부적인 작업 계획을 짜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할까요? 여러 AI 에이전트, 즉 팀원들을 쫙 풀어놓고 각자 맡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면 끝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공식 문서가 좀 부족하고요. 작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대시보드 같은 것도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방식도 살짝 번거롭긴 하죠. 이런 점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되길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그림, 더 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AI를 단순히 시키는 일이나 하는 조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팀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태스크스 기능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진짜 하나의 팀으로 작동하는 시대, 프로젝트 관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강력한 AI 팀을 이끄는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정말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